안녕하세요. 알고 예방하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귀 기울여서 집중해주세요.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개념 유형을 익히고 관련 피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예쁜 카페를 갔어요. 맛있어 보이는 빵이 많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빵이 많아서 신기하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선생님이 어제 간 빵집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은 빵을 찍으려고 왔는데 앞에 어떤 여성분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기회에 사진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첩에는 생각보다 많은 음식과 꽃들, 바다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에 조그맣게 찍혀 있더라고요. 사진을 남긴다고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음식이나 예쁜 것을 보면 사진을 찍으려 할까요? 선생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 장소를 기억하고 싶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찍고 찍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누군가의 사진첩에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상상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촬영과 관련된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SNS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를 사용한다는 대답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SNS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친구들과의 소통, 주변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SN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SNS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SNS의 의미부터 같이 볼게요.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누리집은 홈페이지입니다.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SNS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입니다. 첫째, 업로드인데요. 업로드라는 것은 다운로드와는 반대 개념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와 관련된 정보, 사진을 나만의 공간에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유포입니다. 유포란 소문이나 정보가 세상에 널리 퍼진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득이 되거나 실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순식간에 정보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 때에는 지우기도 어렵고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파급 효과가 매우 크죠. 불법 촬영물 같은 게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진이나 영상물이 나도 모르게 기하급수적으로 펴지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것처럼요. 만약 자신이 찍은 사진에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면 모르는 사람은 가려서 올리거나 편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찍힌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잘 나온 사진이더라도 업로드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하고 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책무이고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책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규칙임을 명심해주세요.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당연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해서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그리고 판매된 걸 시청하고 소지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도 범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 맞습니다.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가 알고 예방하자죠? 이번 시간을 통해 시청, 소지하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를 같이 볼게요. 평소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이나 유포, 사진 합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적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도 함께 적어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볼게요.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불법 촬영을 먼저 볼게요. 불법 촬영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것을 말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기 위해 취약한 대상을 향해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폭로를 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죠. 유포나 유포협박 범죄는 최초 유포 이후에 처음 유포자나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포협박은 괴롭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능욕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죠? 지인능욕은 사진 합성 후에 게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옷을 벗고 있는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인능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볼 영상은 2019년도 제2차 나도 성평등 크리에이터 수상작입니다. 불법 촬영, 감상, 공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인데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불법 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불법 촬영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영상 함께 볼게요. 불법 촬영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로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고요.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영상물을 단톡방, SNS 등에 유포하거나 재유포를 하거나
유통하고 소비하는 행위까지도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래 좋아 라는 정확한 동의를 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싫다고 하지 않았거나 대답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동의일까요? 동의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에는 동의를 해서 영상물을 찍었다 하더라도 유포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의 의사가 바뀌었는데도 유포했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본인이 피해자든 피해자가 아니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 두고요.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캡처를 해두고 그 증거물이 있는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든 피해자가 아니든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제 살펴볼 건 디지털 그루밍인데요. 먼저 그루밍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루밍이란 타고 다니는 말을 부리는 말을 마부가 빗질하고 목욕시켜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성범죄에서 쓰이는 그루밍의 뜻은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쌓은 뒤에 피해자가 성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루밍이라는 거는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서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걸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범죄는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는 사이, 사귀는 사이, 동아리 선후배, 학원 선생님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어야 돼요. 디지털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표현해준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러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다 봤다면 활동지 3번도 함께 적어보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겠니? 나는 중학교 2학년이야. 작년 가을 어느 날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집에 갔는데 하필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어. 난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SNS에 글을 올렸어. 지금 너무 슬픈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답을 보낸 거야. 저런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저처럼 예쁜 강아지가 옆에 있다면 말도 들어주고 외로움도 덜어줄 텐데. 그날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린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었어. 그 사람은 대학생이고 강아지를 좋아해서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고 있는 다정하고 멋지고 착한 오빠였어. 오빠는 바빠서 전화보다는 주로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나도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곤 했지. 사진을 주고받다가 우린 강아지와 함께 만나서 데이트도 했어. 오빠는 나보고 얼굴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다면서 오빠랑 만나는 걸 부모님께는 걱정하실 테니까 비밀로 하자고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웃옷을 입지 않은 사진을 보낸 거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너만 보여주는 거야. 얼른 보고 지워야 해. 라고 말하면서 너도 똑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난 기분이 이상해서 그런 거 싫다고 말했더니 오빠가 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그만 연락하자. 하고는 계속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난 오빠가 떠날까봐 겁이 나서 며칠 후에 먼저 잘못했다고 연락을 하고 오빠가 원하는 사진을 보내줬어. 거봐. 아무것도 아니지. 다신 그러지 마. 근데 오빤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이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난 너무 무섭고 겁이 나. 부모님껜 혼날까봐 말도 못 꺼내겠어. 오빠를 좋아하지만 그런 사진을 보내고 싶진 않아.
혹시 어딘가에 내 사진을 올렸으면 어떡해.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아. 두려워. 그루밍은 다듬다. 길들이 다라는 뜻으로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지에 잘 적어주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그루밍으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면 거절하고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그루밍은 정신을 지배당하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처하기 전에 예방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주소, 나이,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정보 제공이 요청을 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대가로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하는 제안,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사람을 본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 능욕을 살펴볼게요. 지인 능욕이란 음란물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허위 사실과 함께 유포해서 사이버 공간 내에 성적 괴롭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인 합성, 촬영물 성적 합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피해자는 본인이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억울하겠지만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고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음란물 유포는 관련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고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삭제가 어려워서 지속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지인 능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야, 뭐하냐? 뭐하긴 그냥 했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심심해 죽겠어. 야, 그럼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크크. 뭔가? 너 초딩 때 우리 반이었던 앨리스 기억나냐? 당연히 기억나지. 크크크 걔가 내 고백 안 받아줬잖아. 그 싸가지 없는 애는 갑자기 왜? 얘 프사 캡처해서 내가 오지는 거 만들어줄게. 크크. 뭘 만드는데? 슈어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구해서 이렇게. 그리고 걔 사진에서 얼굴만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 절지? 와 미친 쩐다. 완전 걔라고 해도 믿겠는데. 대박. 당장 우리 반 단체방에 올려야겠다. 크크크. 지인 촬영물 성적 합성은 지인 능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셀카 등의 일상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허위 사실과 함께 유포해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정리하며 함께 볼게요. 피해 촬영물을 음란물로 소비하지 않기. 만약 내 주변에 피해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유포된 피해 촬영물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민주시민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의 함성을 듣고 마치고 싶은데 원격으로 만나 아쉽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